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총 예산 비용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려 평균 6,200만 원이래요. 실제로 결혼식 진행되는 과정은 30분 이내거든요. 근데 그 30분을 위해서 몇 천이 되는 돈을 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최근에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는 신혼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대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결혼 비용 때문에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서 느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이건 하길 잘했다, 이건 좀 아쉽다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준비를 할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줄여서 스드메라고 부르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준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 그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견적을 봤더니 총 19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200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추가 비용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포인트가 바로 드레스예요. 드레스 투어라고 하죠. 줄여서 드투라고 하는데, 이 드레스 투어를 이제 갈 때 한 업체당 한 3-4벌 정도 입어보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처음에 내가 드레스를 골랐어요. 그럼 그때는 추가금이 없는데, 다음번에 가봉하러 갔을 때 드레스를 바꾸게 되면은 무조건 추가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업체 고르러 갔을 때 그때 셀렉했던 드레스를 그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이크업도 처음에 지정했던 곳에서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게 바로 결혼식장. 그러니까 결혼식을 이제 웨딩홀에서 진행을 하느냐, 호텔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결혼식장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혼식 지출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호텔에서 했을 때랑 웨딩홀에서 했을 때 견적을 비교해봤더니 5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비수기, 여름에 일요일 오후에 예식을 진행해서 금액도 많이 할인을 받았고, 식대도 거의 4만 원 중반대? 요즘 4만 원 중반대 하는 곳이 있나요? 거의 없죠. 대부분 다 5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때 배관비가 견적서에는 한 300 정도 나와 있었는데 비수기로 하니까 200만 원까지 금액을 낮춰주시더라고요. 이거를 호텔에서 진행을 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도 비용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호텔에서 결혼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성비 있게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장 대관은 너무 많은 돈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70분, 80분 굉장히 텀이 짧아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식 진행되는 과정은 30분 이내거든요. 근데 그 30분을 위해서 몇 천이 되는 돈을 쓴다? 약간 좀 저는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좀 더 아껴서 주차랑 음식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 주차가 너무 불편하고 음식이 최악인 곳은, 그런 곳은 나중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식장을 고를 때 가성비도 생각을 했지만 음식이 일단은 맛있는지, 그리고 주차가 편한지를 선택을 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기차편도 편리하고, 나중에 하객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차랑 음식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과 웨딩홀 대관 비용 다 합쳐서 채 500만 원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을 했고, 그러면은 부사님은 그럼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대신에 저는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보내는 거랑 가정가구에 조금 더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앞에서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모든 금액을 다 합쳐도 3천만 원이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3천만 원이면 꽤 많은 비용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총 예산 비용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려 평균 6,200만 원이래요. 여기에 6,200만 원은요 신혼집 제외하고입니다. 신혼집 보증금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나서도 6,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만 생각해봤을 때 얘기해드렸던 스드메와 대관 비용, 여기서 가장 큰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도 충분히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제가 결혼식을 준비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하길 잘했다 하는 게 총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신혼여행입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 발리로 다녀왔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고 거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도 한 700이 좀 안 드는 비용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결혼식 당일날에 보통 사진만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본식 스냅뿐만이 아니라 DVD는 무조건 꼭 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진은 솔직히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영상은 지금도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담는 거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괜히 했다 싶은 거 딱 한 가지. 이거는 약간 저의 좀 실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스튜디오 앨범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앨범을 만들 때 무료로 할 수 있는 장수가 제한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장 정도까지는 무료였고 그 이후엔 추가금이 발생을 했는데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나서 셀렉하러 와라라고 해서 저희 같이 갔거든요. 조그만 방 안에 딱 PC만 있는 곳에 이제 가둬놓고 사진을 고르게끔 시켜요. 한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러분들 스튜디오 사진 나중에 찍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사진을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찍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서 사진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줄이고 줄여서 했는데도 거의 한 50장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 20장을 제외한 나머지 30장에 대해서 장당 추가 비용이 3만 원 이상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30장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거의 90만 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추가 비용을 그럼 처음부터 안내를 좀 해주고 고르게끔 했으면 저희도 감안해서 사진을 골랐을 텐데 사진을 일단 처음에 다 고르게끔 시키고 나서 나중에 그 견적서를 딱 주시는데 네,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진 원본은요 받을 수가 있어요. USB에 담아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따로 앨범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앨범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굳이 그 장당 3만 원, 4만 원 이상의 가격을 내가면서 꼭 거기 스튜디오에서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내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어쨌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스튜디오 앨범 고르실 때 그 이후에 추가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반드시 꼭 체크를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피부로 많이 와닿았거든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다 어떻게 보면 저는 스테이크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다 결국에는 비용 때문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한쪽은 결혼식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드레스에도 투자를 하고 싶고 신혼여행이나 가정 가구에도 비용을 들여서 하고 싶은데 다른 한쪽이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잘 통한 사람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끝까지 별 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도 잘 안 맞으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결혼은 이제 막상 진행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모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인 관계일 때 얘기를 미리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싶은지,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사전에 미리 할 수 있으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조금 더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결혼식을 치르면서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그래도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건데 드레스도 그렇고 식장도 그렇고 좀 더 돈을 들여서 비싼 곳에서 좋은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라는 대부분의 다 환상이 있으시지만 저는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그거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다. 잠깐일 뿐이다. 그 이후부터가 진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시고 배우자분과 상의를 잘 하셔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제 결혼을 이미 올린 선배님들, 결혼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좋았다, 지나고 보니 이런 게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하나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조언들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